내가 김영선이 해주라고 윤 대통령과 명태균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방금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음성이 담겨 있고요.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를 한 내용이다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공개한 이 녹취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내가 명태균에게 김영선 해줘라 라고 말했다 라는 음성이 담겨 있고요.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명태균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녹취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공개한 음성 녹취를 타이핑한 장면인데요. 윤 대통령,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그래서 명태균이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자막도 조금 전 민주당이 공개한 자막입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유정 의원님, 지금 어떤 녹취죠? 이게 2022년 6일 지방선거 때 같이 재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죠. 창원 의창에서. 그런데 5월 9일 날 통화인데 그 공천 발표가 5월 10일 날 납니다. 근데 하루 전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5월 2일 날 공천 발표 8일 전에 또 녹취가 있어요. 강혜경 씨하고 통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윤한홍, 권성동 의원 얘기도 나오고 윤핵관들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그 사모가 자기 선물이다 이러면서 나한테 줬다 고마움에 대한 대가로 이런 통화가 있었고 지금까지는 명태균과 강혜경의 네. 어떤 통화였는데 그렇죠. 영부인이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음성이 나온 녹취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최초로 지금 대통령 육성이 나오는 건데요. 민주당이 어디선가 입수한 거군요. 예, 제보를 통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 2일 날 그런 통화가 있었고 이제 선물이다 이런 통화, 선물로 공천을 받았다. 그런데 5월 9일 날 통화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5월 2일 날 약조를 받았는데 선물이라고. 그런데 그 사이에 윤핵관들이 방해를 놔서 좀 복잡했다. 그런데 사모하고 또 대통령 통화를 통해서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는 대통령의 그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정리가 됐다. 윤상현 끝났어. 뭐 여기까지가 이어지는 게 5월 9일 날 통화입니다. 공천 하루 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로만 들었는데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라는 그 대통령의 그 멘트가 육성으로 나온 거는 이제 오늘 처음 공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5월 10일 날 이제 공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공천 공식적인 발표 나기 전에 8일 전에도 있었고 그 전날에도 이미 확정됐다는 걸 알면서 이거 입조심해야 된다 막 네. 그런 얘기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목소리가 사실이라면 확실하게 맞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죠.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면서 징역 2년 받았던 이유가 박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론조사 돌렸다는 것 때문에 공천 개입했다는 이유로 당무 개입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받은 건데 그 수사를 윤석열 당시 총장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육성으로 공천 개입한 게 이게 사실로 드러난 거라면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죠. 네.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저 시점은 2022년 5월 9일 재보궐 시점을 앞둔 상태에서 이루어진 통화다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고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김영선 의원 공천을 해주라라고 당 공관위에게 얘기했다라는 내용이고 그것이 명태균의 부탁에 대한 이른바 답변인지를 시사하는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명태균의 답변 내용이 있어서 이건 대통령의 직접적인 공천 개입 아니냐라고 민주당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야당이 공개한 건데 성춘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드디어 드러났네요. 그러니까 통화 녹취 내용이 드러날 거라는 예측들은 있었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통화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저 말을 한 것이 드러났으면 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금까지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허장성세가 강한 사람의 허풍일 뿐이다. 거짓말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의 저런 녹취가 나왔는데 더 이상 어떤 핑계를 댈지 아마 댈 수 있는 핑계는 이런 핑계를 대지 않을 거예요.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입장이 몇 번 아주 소수로 나왔었는데 저것마저 지금 거짓말인 게 또 나온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 때 명태균 씨를 몇 번 접촉한 이후로 완전히 연을 끊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5월 9일 대통령 경선이 아니라 본선이 끝나고 3월 9일 날 대선이 있은 이후에 2달 뒤까지도 저런 통화를 했다는 것은 매우 명태균 씨와 밀접하게 연락을 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의 거짓 드러났고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 그리고 그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강혜정 보좌관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 저 공천이 왜 이루어졌는가 대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서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다 차근차근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여론조사 비용은 어떻게 메꿨느냐? 그 경남 지역에 출마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공천 장사를 하면서 2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았고 그걸로 여론조사를 돌려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를 도와줬고 그 사람들은 공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그 사람들에게 또 돈을 메꿔줬고 이런 그 연관관계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최종 단계에 왔다. 저는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과연 건널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어떻게 증명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 녹취로 저는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야당이 조금 전에 공개한 녹취 직접 들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녹취 음성이 좋지 않은데 대통령 말투로는 비슷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김광산 변호사님, 대통령 목소리로 보이는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야당은 지금 이게 직접적으로 대통령 신분으로서 당의 공천에 개입을 했고 그게 공식적인 인사의 청탁도 아닌 명태균이라는 어찌 보면 일종의 어떤 비선과 관련된 부탁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해준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녹취록은 대통령하고 직접적 관계된 거잖아요. 이제까지 어떤 명태균과 녹취록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 녹취록에 의하면 대통령이 사실 공천에 직접 개입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탄핵 사유랄지 이런 거와는 무관하다. 그런 방어적 논리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도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연장선상에서 그럼 김건희 여사가 무슨 일을 하고 뭔가를 개입하고 할 때는 대통령과 같이 상의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럼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저 녹취록이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대로 끝나지 않고 야당이 엄청난 공격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 한동훈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그거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말했던 내용이 이제 저 육성을 통해서 거짓말인 게 다 확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저것이 저거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국민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녹취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공천 개입이 됐다는 내용이고 그것이 법 위반 사유가 되는 거고 그럼 대통령의 탄핵 사유의 근거랄지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에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녹취록이 이제 완전히 이제 태풍과 폭풍을 일으킬 겁니다.
저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어떻게 네. 답변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답변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파괴력 있는 녹취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반박이 나왔는데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조금 전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를 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나는 그 김영선 의원의 공천 여부와 관련된 걸 윤 대통령에게 들고 간 적이 없다. 그리고 공관위의 그 누구도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눈 깜짝하지 않을 정도였다. 김영선 공천은 내가 결정했다. 라며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녹취와 관련해서 이미 5월 9일에는 공천이 다 내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오히려 립서비스를 한 거 아니겠느냐 라며 당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는 반박이 지금 처음으로 한국일보 기사에서 나왔는데, 자, 안용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진위 여부를 좀 가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진짜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논란 소용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분해 봐야 될 것은 도덕적인 부분과 사법적인 부분을 좀 구분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부분에서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단 대가성은 그건 사실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국의 대통령 당선자 신분인데 사실 여론조사를 하면 그런 돈을 당선자가 그거 몇 억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다면 담당자가 뭐 여론조사 비용에 관해서 고민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당선자가 또는 뭐 대통령 경선 때 후보자가 그걸 가지고 한 대가로 누굴 당선시켜준다. 이것까지는 너무 이제 논리적인 비약인 것 같고요. 사실 김영선 의원이 자격이 없는 정말 무명의 인사였다고 한다면 뭐 논란이 휩싸일 수 있습니다만 예. 뭐 서울법대 동기동창입니다. 윤 대통령과. 그리고 변호사하고 사선 의원을 했던 또 게다가 여성입니다. 충분히 공천받을 자격은 있지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킨 것은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그러나 이제 야당에서는 속된 말로 한 건 했다는 식으로 이제 계속 이걸 빌미 삼아서 탄핵 국면으로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을 것처럼 저게 대통령 당선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법 처리를 하려면은 탄핵 조건은 대통령 임기 중에 취임 전이죠. 취임 전이죠. 그래 네. 취임 전이죠. 취임 전 사안이기 때문에 탄핵 조건은 대통령이 직무 기간 중에 그렇군요.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뭐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경우인데 그에 대해서 뭐 며칠 사이로 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적인 논란은 뭐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단 정치적 논란은 상당히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뭐 날씨는 추워지는데 이번 달 이제 11월 15일 또 25일 판결이 나오면은 그 판결이 본인들의 뜻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걸 또 빌미 삼아서 광화문 거리, 눈앞에 광화문 거리가 보입니다만 또 광화문 거리를 채우지 인파로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반박까지 전해드렸고요. 당사자들의 어떤 입장과 주장까지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발생한 뉴스 속보라 급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